4학년 담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제 교단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작은 우주였습니다. 저는 그곳의 지킴이었고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제 가장 큰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햇살 아래 서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반에는 밝게 빛나는 아이들 뒤에 가려져 늘 그림자처럼 조용했던 작은 아이, 미나가 있었습니다. 미나야, 요즘은 재밌는 일 없니? 선생님한테만 살짝 이야기해 줄래? 아니요. 그냥 괜찮아요. 괜찮다고 말하지만 미나의 눈동자는 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금방 부서질 것 같은 아이였죠. 저는 그저 미나를 향한 세상의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견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울타리를 비웃듯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미나의 작은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소연이었습니다. 방과 후 교실에 단 둘이 남은 소연이와 미나가 놀이를 시작합니다. 미나야, 우리 재밌는 놀이 할래? 오늘부터 내가 공주님이고 너는 내 시종이야. 시종은 공주님한테 무조건 존댓말 써야 돼. 그것은 순수한 놀이의 가면을 쓴 교묘한 심리적 지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여운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놀이 속에는 잔인한 규칙들이 숨겨져 있었고 그 규칙들은 점차 미나의 일상을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점심시간, 그 놀이는 계속되었습니다. 시종이 공주님보다 먼저 밥 먹으면 안 되지. 공주님이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 네, 공주님. 미나는 점차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늘 불안한 눈으로 소연이 반응을 살필 뿐이었죠. 그리고 그 놀이는 교실의 문을 넘어 미나의 가장 안전한 공간인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미나의 휴대전화에 소연이의 문자가 보입니다. 오늘 공주님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시종이 공주님을 잘 못 모신 탓이야. 죄송합니다, 공주님. 공주님이랑 시종은 평생 함께 하는 거야. 지금도 공주님한테 존댓말 해야지. 네, 공주님, 알겠습니다. 어느 주말 밤, 소연이의 문자는 시종일관 멈출 줄 몰랐고 공포 속에서 미나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눈물을 흘립니다. 옆에 있는 휴대전화에서 계속해서 알림이 울립니다. 결국 소연이의 도를 넘는 장난은 미나의 어머니에게 발각이 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미나 어머니는 등교 후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미나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미나 엄마인데요. 우리 미나가 요즘 학교만 다녀오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잠꼬대로 공주님한테 존댓말을 안 썼다고 울면서 깨어나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네, 미나가 잠꼬대까지요? 어머니,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해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놀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가 점점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공주님 문자가 올 때마다 온몸을 떨어요. 선생님, 우리 미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미나 어머니의 절박한 목소리는 제 심장을 그대로 후벼 팠습니다. 단순한 아이들의 놀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심리적 폭력이었죠. 저는 곧바로 소연이에게 놀이를 멈출 것을 당부하고 잘못된 행동임을 설명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소연이 어머니도 알고 계셔야 할 듯하여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이 어머니, 담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연이와 미나의 학교 생활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최근 소연이가 미나에게 공주님과 시종놀이를 하며 미나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미나가 불면증까지 겪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그거 그냥 애들끼리 노는 거예요. 저희 애가 장난기가 좀 심한 편이라. 혹시 미나 걔가 좀 별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뭐. 혹시 선생님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 미나는 실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놀이가 아닌 명백한 심리적 괴롭힘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괴롭힘이라뇨. 우리 소연이가 얼마나 여리고 순한 앤데요. 선생님이 너무 편견을 가지고 보시는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그냥 애들끼리 해결하게 두시지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듯 모든 잘못을 저희 예민함과 미나의 별남으로 돌릴 뿐이었죠.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녀의 그냥 노는 것이라는 말에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르는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소연의 아버님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격양된 목소리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방금 와이프한테 다 들었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얼마나 여린 아이인데 선생이 지금 우리 애를 이상한 애로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버님, 어머님께서 놀이라고 하셨지만 미나는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요? 우리 애가 지금 가스라이팅이라도 한다는 말인가요? 소연이가 미나한테 무슨 짓을 했죠? 낱말 하나하나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 말의 틈을 노려 악의적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폭언이자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미나 아버님, 아이들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이요. 저도 대학 나오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저한테 객관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생님이 우리 애한테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연이의 행동이 미나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고통이요? 선생님이 우리 소연이에게 뭐라고 했다면서요? 덕분에 고통은 우리 소연이가 느끼고 있어요. 왜 끼어들어 일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 사이 일인데 미나 어머니는 저희한테 직접 전화해서 사과를 요구했어야죠. 어머님께서 먼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셨고 민원이요? 선생님, 민원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지 마세요. 우리 같은 학부모는 선생에게 문제 제기도 못합니까? 아니면 지금 저랑 싸우자는 겁니까? 선생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도 없습니까? 그는 제게 반박할 틈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저는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언어 폭력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제 말꼬리를 잡고 저의 교사로서의 자질을 공격했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많지만 이렇게 1시간 동안 쉼 없이 퍼붓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제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한 교실의 담임교사가 아닌 누군가의 분노를 받아주는 감정 쓰레기통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냥 노는 것이라는 학부모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와 1시간 동안 이어진 악성 민원은 아이들의 갈등을 해결하려 했던 저의 순수한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저는 그 전화 한 통으로 제 교직 생활의 열정과 자부심, 그리고 존중받아야 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한 교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너진 교단 위에서 아이들을 지키려 발버둥치는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불편한 진실은 교사라는 이름이 더 이상 권위와 존경의 상징이 아닌 무분별한 비난과 악성 민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이나 학부모의 이기심이 아닙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공적인 시스템을 개인적인 감정 해소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병든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댓글로 생각을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